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우리 고려시대 때의 직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지는 무심과 무념이 핵심이 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나선도 결국은 이 모든 선 이 사상의 수행법의 한 영역이지만 결국 또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먼저 존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재의현, 임재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재종 양기파에서 가나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해종고 스님이 이게 주창을 해서 우리나라 보조국사도 대해어록을 읽고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견성을 하셔가지고 대어록을 읽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도 가나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각해신국사가 선문염송 30권을 편집을 해서 우리나라의 가나선의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결국은 지금 현재 조계종이라고 하지만 임재종의 가풍을 잇고 있죠. 선종의 오가 가운데는 우리나라는 조동종, 위양종 이런 형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임재종입니다. 근데 이 임재의현 선사가 가나선의 결국은 그 임재종의 양기파, 그죠? 임재종 양기방해 선사의 형태로 와서 대종고로 오는데 임재 스님에서부터 해가지고 양기파로 해서 5조 법연을 거쳐가지고 이제 대종고로 오는데 이 지금 여기에 임재라든지 그다음에 5조 법연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 직지 텍스트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선종 5가 가운데 가장 활발했던 임재 선사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직지에서 좀 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그동안 참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직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직지의 내용 전체가 우리가 가나선 수행하는데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선의 영역은 가장 넓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전체가 그냥 조사선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달마부터. 근데 그 모든 조사선의 영역 가운데 유독 이 가나선에 관한 내용들이 배제되어 있다. 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직지 텍스트의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조주 스님, 조주 종심의 경우에도 조주 선사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무자 화두인데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 그랬을 때 무자 화두를 가지고 화두 드는 법을 얘기할 때 무자 화두로 설명을 하잖아요.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서도 무자 화두를 들 때 해서는 아니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열몇 가지를 얘기해놨고 보조국사도 가나결의론에서 이 무자화두 10종병, 무자화두 들 때 나타나는 10가지 병통 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선문염송을 편집한 진각해신국사도 무자화두 간병론이라고 하는 구자무불성화 간병론이라고 하는 것을 쓰셔가지고 화두 공부할 때는 화두 공부의 그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화두 참선할 때 화두 드는 법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무자화두 10종병 가운데 처음에 두 가지 유무로 생각하지 말 것, 절대적인 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 두 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8개는 전부 모든 화두 공안 공부하는 데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화두 참선법의 중요한 공부법을 무자화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주 스님의 어떤 그 챕터 안에 무자화두가 없어요. 평상심이 도다, 방아착하라 이런 내용들로 전부 조주 스님 편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 평상심 시도, 방아착 이런 내용들이 결국 조주의 핵심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은 평상심 시도나 방아착은 무심과 무념이 핵심이 되는 직지의 종지와 상통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오조, 보변, 대해종고, 무자, 하두가 빠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백운 경안선사도 태고보우보다 연세가 3살 더 많은 시대였으니까 분명히 고려 말에 화두 참선을 해보셨고 당연히 보조국사, 진가 개신국사의 사상을 이어서 무자 화두라든지 화두 가나선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을 텐데 그 책을 선사상, 선공부하는 책의 핵심을 뽑아내면서 직지심체 요절, 요약해서 한 책에서는 이렇게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무심선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이 편집자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텍스트 크리티시즘이라 그러죠.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비평적인 형태로 아주 중요하게 어떤 부분을 중시했는지 어떤 부분이 빠지고 들어갔는지를 잘 살펴보는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그분의 사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그 내용이 됩니다. 내가 일일이 설명해서 저자가 편집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고 이건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아도 편집만 딱 했는데 어떻게 편집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상과 정신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념과 무심의 근원으로서 이 백운선사가 직지를 뽑을 때 핵심은 육조 해능의 무념입니다. 무념이종이잖아요. 무념이종. 우리 선종은 말이죠. 무념이 종주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개송에 아미타불 제하방이요.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냐. 착득심도 절망막이라 마음이 말이죠. 망상이 끊어져서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 망상 피지 않는 곳에 가서 염도영궁 이 무념으로 염도영궁 무념처에 도달했을 때 육문상방 작은강이라 안이비설신이 우리 육문에서 부처님의 광명과 같은 작은 강이 발하게 된다. 연부를 할 때에도 생각이 끊어진 세계, 참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사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절을 하거나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핵심은 무념이단 말이죠. 무념을 우리는 종주로 삼는다, 종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의 핵심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직지로 이어진 이 백운 경안선사의 직지로 내려온 핵심이다. 조사선은 무념이다 이 말입니다. 가나선도 무념이죠. 무념, 대무심, 무념을 증득하기 위해 가지고 화두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가나선만 해서 무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본적인 제일 핵심되는 선사상의 기본이 되는 종지는 무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백운선사가. 그래서 육조 해능의 무념과 마조 황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보면 이제 또 무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무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념과 무심 이 두 가지를 직지의 핵심 사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심은 이 마조에게서 좀 유래됐다기보다는 뭐 그 이전에도 다 무심이죠. 달마도 무심이고 육조도 무심이고 무념 무심 다 같은 말인데 특히나 무심시도다. 마조가 무심시도다. 무심이도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속에 이제 그 마조의 무심이라고 하는 게 핵심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조사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
조사선은 말이죠. 달마대사부터 뭐 육조까지 다 조사스님이죠. 근데 조사선이라고 하는 장르가 제대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걸 이제 마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조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마조 이후로 조사선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대종장들이 선지식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조에서부터 쓰는데 그게 결국 무심이단 말이죠. 육조의 무념과 마조의 무심, 그다음에 마조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제로 내려가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핵심은 관통하는 사상은 결국 무념과 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의 경우에 제가 강의했던 선문염송의 가장 어려운 공안이라고 하는 향상구 공안에 마조 1할 화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화두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조가 마지막으로 남긴 화두였죠. 원주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기 전에 오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질문했더니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하루 사는 부처님과 수십겁을 사는 그 부처님의 명호를 얘기를 하고 입적을 하셨는데 이게 그야말로 향상구 공안이다 이 말입니다. 설두중현 선사도 모든 것을 다 공안이 타파됐는데 이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가지고 20년을 더 공부를 했고 이런 공안, 화두 공안에서 향상구 공안이 되는 가장 난해한 공안들이 등장하지 않고 마조의 즉심시불, 무심시도라고 하는 부분이 대서특별되어 있다. 그랬을 때 화두 들고 향상구를 타파해서 이 무심과 무념을 증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고려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화두만 들어서 무심과 무념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심과 무념이라고 하는 게 즉심시불과 무심시도라고 하는 말을 잘 골수에 사무치게 간직하고 수행을 한다면은 이게 결국은 선사상의 아주 선공부의 아주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편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황벽에게서 이제 직하무심이 나오는데요. 무심이란 말이 이제 마조가 있으면 마조 백장이잖아요. 마조에서 백장으로 넘어가서 백장에서 황벽으로 오고 황벽에서 임제로 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임제는 직지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 마조가 이 무심이라 그랬고 백장에게서 황벽으로 이어지는데 황벽 백장도 있거든요. 무심은 무심인데 황벽은 무슨 말을 하느냐? 직하무심이다. 곧바로 바로 지금 무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어떤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무심에 도달하는 것만은 아니다. 당장에 지금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직하에 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직지에서 대서특필하는 내용입니다. 무념과 무심을 강조하는 데서 특히 황벽선사의 직하무심을 강조한 데에서 저는 이 백운 스님의 어떤 그 숨은 이 메시지를 좀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곧바로 무심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구경이다. 이 필경이다. 이제 직하무심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구경이라고 하는 게 구경 열반이잖아요. 성성적적에서 적정 열반에 가는 구경처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직하무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박에 이게 그야말로 도노 아닙니까? 단박에 직하에 무심이 되면 바로 구경이 된다.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임제적 연호에서 임제를 빼고 마조의 무심에서 황벽의 직하무심으로 조사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백운선사는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게 직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직하라고 하는 직하에 무심하라는 말과 직지라고 하는 이 텍스트의 이름,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했을 때 이 곧바로라고 하는 이 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직지라고 하는 백운선사의 사상에 아주 핵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직지 텍스트의 핵심적인 단어가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곧장, 그죠? 직지인심. 불림문자 직지인심이라고 했을 때 진정한 선의 핵심은 직이 아니냐. 선의 핵심은 직이 아니냐. 이걸
화두를 그거를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바이러스가 강력한 게 나와 가지고 세지총명으로 사람들이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서 곧바로 조사 스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의심하고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이 이제 화두 참선으로 된 것이지, 처음부터 달마시대 때부터 화두 들고 공부하지는 않았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직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심점을 가졌죠. 부처님도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 근원적인 존재의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의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구경처에 도달하실 때까지 수행을 하셨죠.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선, 가나선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나선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운화상이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좀 우둔해서 그런지 직하무심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화두 들고 참선해 보니까 무심이 되더라는 것도 저도 실증도 해봤고 체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나선이 제일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가나선 가지고 화두를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로지 가나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공부의 이 방법론이 있으니까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은 전체 무심과 무념, 직하무심, 방하착, 무심시도 이런 내용들을 전수해 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명상으로 갈 수 있는 교과서는 이 직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나선에서 이 고봉 원묘 화상의 고봉선사의 이 선요, 이 선요라고 하는 거는 가장 참선 공부하는, 화두 참선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서장은 좀 편지글이기 때문에 길지만 선요는 아주 핵심만 딱 모아놨잖아요. 선요는 가나선의 아주 교과서거든요. 근데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와 선요라는 텍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편집상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 선요에는 말이죠, 선요에는 고봉원묘 화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일 만에 화두가 일념삼매가 돼서 6일 만에 화두가 박살이 납니다. 그게 만법길 화두로 박살이 나는데요,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화두가 일념이 지속돼 가지고 6일 만에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화두를 들고 3일, 5일, 7일이면 무조건 견성할 수 있다 그래요. 고봉원묘화상이. 그게 이제 선요의 핵심이죠. 결무이념하라. 두 마음을 결단코 두 이념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결국 무념하라는 거죠. 결국 무념이잖아요. 화두를 들고도 결국 핵심은 무념입니다. 육조 스님이 무념이종이라고 했듯이. 근데 이 내용과 비슷하게 직지에는 맨 마지막 끝에 단자무심과 하라. 다만 무심으로 갈 뿐이다. 여기에 무념이나 무심이나 내용이 같아요. 선요나 직지나 핵심은 같은데 여기는 선유에서는 화두를 들고 무이념해라 라고 돼 있고, 우리 백운 스님은 직지에서 말이죠, 다만 무심만 하면 된다. 화두 안 들고 무심만 해도 그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여기에 뭐냐면 하루 만에 된다 이래요. 하루 만에.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하루 만에 무심이 된다. 직화무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기가 좀 안 되더라도 3년, 5년 되는데 아무리 근기가 안 좋은 사람도 10년이면 무심이 다 된다. 노력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동일한 패턴이 같은 장담각, 동일한 강조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고봉원묘화상은 약불철거면 철저해지지 못하면, 확철되어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이 직지에서는 약불오거하면 완벽하게 깨달아가지 못한다면, 여기 거자가 어떤 상황이 끝까지 지속되는 걸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끽다고 해라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가 아니라 거기 사시는 스님에게도
스님 왜 그 스님이 그냥 처음 온 분도 차나 한 잔 마셔라. 여러 번 온 스님도 차나 한 잔 마셔라. 그거 왜 똑같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도 끽다거 하라. 차나 한 잔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기 사는 스님인데 끽다거 하라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주하는 스님한테도 끽다거 하라는 거는 차를 한 잔 마셔서 쭉 들이켜서 차가 남지 않을 때까지 쭉 다 마셔라. 쭉 한 잔 들이켜라. 차나 한 잔 쭉 들이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과정까지 다 있는 게 거자예요. 약불철거면 철저하게 확철되어 해가지고 남김없이 깨치지 못하면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만약 깨달아가지고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지에서는 이 승고화상의 이 글 가지고 맨 마지막에 챕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결무이념하고 단자무심해서 3일, 5일, 7일 만에 깨치지 못한다면, 하루나 3년, 5년, 10년 안에 무심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다라는 말 언어 패턴이 같아요. 서녀에서는 영혼이 발설 리경 지옥에 떨어질 거다. 발설 혀를 쭉 뽑아가지고 대망언을 했으니까. 크게 거짓말을 하면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혀를 이렇게 쭉 발설 혀를 뽑아낸대요. 그래서 리경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가지고 쟁기를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밭을 갖는데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큰 거짓말을 하면 이런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고봉원묘선사는 3일, 5일, 7일에 철저하게 아주 결단코 무심을 해서 3일, 5일, 7일 만에 화두가 타파돼가지고 확철대오 하지 못한다면 내가 발설 리경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직지의 마지막에는 발설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대를 대신해서 내가 발설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런 그 동일한 언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분은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러고 한 분은 무심을 증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고봉원묘화상의 서녀입니다. 서녀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거는 요게 원문이고 이 현토는 타너스님 현토고 타너스님의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내용 한번 보십시오. 참선의 만일 종효로이 그 길에 공을 이루려 할진대 천척 우물 밑에 떨어진과 같이 상사이하여 천길 낭떠러지 우물에 떨어진 것 같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물에 떨어져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우물에서 살아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처럼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죠. 아침으로조차 저물매 이르며 저물으로조차 아침에 이르기까지 천사량과 만사량이 호투로 다만 이 한낱 나오기를 구하는 마음이요 구경에 결코 두 생각이 없을지니, 그죠? 결무이념하니 결코 두 생각이 없을지니 진실로 능히 이같이 공부를 베풀어서 혹 3일 혹 5일 혹 7일에 만일 사무쳐 가지 못하면 서봉이 고봉원묘화상의 서봉이 내가 금일에 대망을 범한지라 영원히 발설 리경지옥에 떨어지리라. 요런 문구도 언어투도 옛날 이 새겼던 타너스님 구절의 번역투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까지 천생각 만생각을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이 우물에서 빠져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하듯이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해서 뭐예요? 3일, 5일, 7일 안에 화두가 일념이 지속돼 가지고 사무치지 않으면 내가 발설 리경지옥에 떨어지겠다. 이게 고봉원묘화상의 서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가나선의 기본 교과서 아닙니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직지 마지막 165번째 천복 승고 스님의 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항상 대중들에게 이렇게 권하였다.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다만 스스로 무심해버려야 한다.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한나절에 해탈할 것이요. 근기가 둔한 사람은 3년이나 5년이면 될 것이요.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니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대들을 대신하여 발설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자무심거 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단자무심거 해라. 딴 거 할 거 없다. 무슨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이 불법은 배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다시 또 무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게 보였다. 무심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뭔가 어떤 기쁜 일이 생겼다. 다시 무심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바로 법공이라 그래요. 이 임무와 법무와 깨달았다고 하는 법 자체도 무심으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심으로 들어갈 때
이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천복 성고선사의 문장으로 해놨지만 사실은 황벽희운 선사의 전신법요에 나오는 구절을 결론에 배치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황벽희운 선사가 직하무심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하무심 얘기했는데 직하무심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배휴라고 하는 정승이 이 황벽선사에게 나중에 제자가 되죠. 그 세간의 이치, 세제를 묻는 대목에서 황벽선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공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로 구하려 하는가. 일체시 중에 행주자와에 다만 무심을 배워서 배운다 그러면은 무심을 배워라 이거예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심을 배워라. 무심이 법이다. 오래되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역량이 부족하여 단박에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단박에 안 되는 분이 있죠. 하루에도 하루 만에 해탈해서 무심이 직하무심 되는 분이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황벽은 직하무심 얘기도 했고 안 되면 3년, 5년, 10년 지나면 반드시 입두처를 얻을 것이다. 들어갈 곳을 얻어서 자연회거하리라. 자연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이 천복성고선사가 이 말로 전신법요의 내용을 바꾼 것을 가지고 직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하무심이 안 되더라도 3년, 5년, 10년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봉원묘선사나 그 직지의 마지막 결론이나 언어 패턴이 같습니다. 화두 들고 확철대오 하거나 무심을 공부해서 이제 그 자연이 깨닫게 되는 어느 과정까지의 설명이 똑같아요. 근데 수행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결이다 이 말이지요. 백운선사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직지의 또 다른 핵심 사정이 분리색성 언어다. 색성 언어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흥성사 입원 소설이라고 하는 게 백운화상 어록에 나옵니다. 이거는 직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백운화상 어록에 나오는데요. 대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목전에 있어요. 도는 눈앞에 있대요. 총목볼입니다. 늘 우리 눈앞에는 진리가 현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목전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도는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대요.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한다면 색, 형상, 성, 소리, 언어, 말씀이나 문구를 떠나지 마라. 분리색성 언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백운화상의 어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 귀에 들리는 거, 언어 문자는 떠나야 된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백운 스님은 마음 바탕을 알아채기 위해서 색성 언어라는 조사선의 실천 방안을 발굴하여 가나설이 굳이 아니더라도 도의 참된 바탕을 깨달을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화두 참구를 해서 일념으로 지속된 모든 선사들이 깨닫는 과정을 보면 무학대사도 간월함에서 달을 보고 깨쳤고 그 다음에 망공선사는 종치다가 깨쳤고 그 다음에 경어선사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는 말씀 언어 문자를 듣고 깨쳤고 육조스님도 그 앞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고 그 다음에 그 용운선사는 봄날에 복숭아꽃을 보고 깨쳤고 전부 보고 듣고 언어 문자 속에 깨달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언어 문자를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무심 무념이 증득되어 있는 상황이 오면 삼매에 들어서 무심 무념이 쭉 지속이 되면은 이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한 생각만 하듯이 무심이 증득된 상태로 쭉 돼 있다가 깨닫는 순간에는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듯이 보는 찰나 듣는 찰나 갑자기 무심이 증득이 돼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리색성 언어라고 하는 말을 이 백운화상은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념무상이 돼 있다가 사중득하리라. 죽었다가 갑자기 깨어날 때 확 터질 때의 상황은 색성 언어를 반영해서 자연 인연이라든지 이런 그 자연의 어떤 모습을 보고 듣고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가 터지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굉장히
우리가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보지 마라, 불린 문자다라고 하는 거와 어떤 말을 듣고 한 말씀 끝에 언하에 개요한다라는 내용이 꼭 같은 내용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제 명상 최고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지에서 백운 스님은 의도적으로 가나선을 대표하는 선사들을 배제했다. 앞에서 보셨죠. 이 왜 무엇을 주장하시려고 이렇게 했느냐. 방아착, 육조의 무념, 붓다의 방아착, 육조의 무념, 마조의 무심, 마조, 남전, 조주, 평상심, 무심선의 성격이 강했다. 가나선보다가 시대가 앞선 조사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백운의 무심을 강조하는 직지의 성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명상 열풍과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적인 무심을 대표하는 참선 명상의 모든 교과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나선 포함입니다. 가나선 공부하시는 분들도 직지를 보셔야 돼요. 화두에 얽매여 가지고 화두 공부를 한다고 하다가 무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무념 무심이 중심인데 화두라고 하는 거에 집착이 되어 있다면 무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삼매에 들어야죠. 화두와 내가 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돼야 될 때는 무심과 무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의 핵심은 무념과 무심이고 공부가 터질 때 직하무심이 되고 색성 언어와 반연이 돼가지고 한 번에 탁 터진다. 그것은 가나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참선 명상법이 그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가 2022년에 미국에 가서 여기가 뉴저지인데요. 이 세계 무역센터를 다시 세운 9.11 테러 이후의 추모공원인데 여기 굉장히 여기를 잘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부처님 열반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추모공원에 그대의 어떤 이 세상을 저버리고 떠난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열반이다. 이렇게 추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불교는 대마불사의 역사입니다. 대마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바둑판에서 마지막 가서 이제 두 집이 나면 산단 말이죠. 한국 불교 전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저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에서도 이제 불개편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대맥을 이어서 한계반계 이 도인들을 찾아서 결국 두 집을 내고 살아온 역사의 연속이다. 한국 불교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를 이 역사를 전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경어 스님 한 점에서 해월, 수월, 만공, 하남에 네 집을 내고 한국 불교가 근대에 다시 중흥했다. 이 바둑판에 어떤 그런 집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직지라든지 선문 염송이라든지 조사선, 가나선의 최고의 텍스트들이 한국에 다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사교 회통을 했던 타너 스님의 정신이라든지 선문 염송 같은 가나선의 종착지가 되는 최고의 텍스트, 중국의 전등록보다도 더 편찬이 잘 돼 있는 형태. 그다음에 조사선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직지 같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직지찰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지 텍스트의 핵심이 뭔지, 찰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 요약하게 그 내용의 어떤 이 평가를 간단 명료하게 이 독후감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여기에 임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해놓은 거죠. 주 길게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한국적 무심의 마음 챙김 교과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조사선과 가나선의 모든 개론서와 교과서를 전통 속에 다 간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디지털 화엄의 시대에 한국경 화엄 사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이 한문 텍스트를 멀리하면 안 되고 한문 공부하는 불전으로 한문으로 된 한문 불전을 공부하는 텍스트의 전형들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금속활자본, 목판본, 직지인데요. 우리 직지의 이런 정신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백운하상의 그 어록입니다. 색성 언어를 떠나지 말아라라고 했던 이 백운하상의 어록인데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 청주대에 있는 김성수 명예교수님이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하나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운 스님이 태고 화상에게 붙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1371년에 신돈이 처형을 당하고 원래 태고 보우 스님이 공민왕 시절에 이제 그 신돈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좀 좌천당하다시피 이렇게 가셨어요. 어디 속리산 법주사에 와 계셨거든요. 근데 신돈이 세상을 뜨고 나서 다시 국사로 봉해지려는 그런 그 소문이 무성할 때 이제 이 그때 당시에 이 무렵에 백운화상은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고 보우 스님에게 쓰는 이 편지가 이래요. 대화상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임하시는지요? 저는 전생의 종지를 익힌 결과가 뛰어난 덕이었던지 대화상과 함께 같은 스승 아래서 공부를 하였으니 우리 두 사람 모두 서곡 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부를 생각합니까? 남들에게 우리 둘 다 이 서곡천공의 제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번거롭더라도 저와 함께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랬지만 한 달이나 반 달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챙겨내서 토론을 좀 하십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태고 보우 스님은 계속해서 이제 무자 화두를 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백운 선사는 이 앞으로 신돈 이후에 태고 보우 스님이 아주 우리나라의 고려의 어떤 그 불교의 핵심이 되는 어른이 될 것 같으니 나와 같이 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스승에게 인가를 받고 왔는데 토론을 한 달도 좋고 반 달도 좋고 토론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어요. 그 이후에 아마 두 분이 만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발분했던 마음이 이러한 직지를 편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백운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런 내용이 이 어록의 태고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직지는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우리 전 세계의 참선 명상의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학 에세이 오늘은 이제 직지에 관한 내용을 내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직지에 대해서 백운 선사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많은 내용들을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직지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